최근에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좀 그런 의견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이 미분양이라는 게 문제가 되게 커지는데 이게 주식이 빠지는 거랑 이 부동산 가격이 빠져가지고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을 챙기고 왜 이렇게 건설업만 챙겨주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GDP에서 이 건설업 관련된 게 한 15%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부분이죠. 거기다가 일자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1,500만에서 한 2,000만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이 건설업이 휘청하게 되면은 이 일자리도 줄어들고 당연히 이제 GDP 감소도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이 정부가 건설업을 좀 예의주시하고 특히 이제 그 청약이나 분양 쪽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정책적 규제가 완화된 게 있습니다. 일산부동산 대책처럼 그 아주 그냥 청약을 맞춰가지고 한 정책들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이 청약 시장 분위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급증도 빨리 했지만 이 감소하는 이 텀도 생각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자연 발생 수준이다. 그냥 미분양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잖아요. 그 이제 금리 인상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사람들이 청약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분양이 이제 급증했는데 그게 이제 감소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1월 달에 발표한 그 13 대책을 위시한 부동산 청약 시장 좀 활성화 대책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약이 완판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반년 전과 가장 다른 분위기인 거는 이 광명을 보면 됩니다. 광명이 보면은 12월, 23년 5월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2대1, 2.36대1 하면서 실제로 막 미분양도 터지고 했던 그 지역에서 조금은 더 사업성이 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데가 11대1까지 나온 걸 보면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정책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규제도 많이 완화해줬고 중도금도 막 풀어주고 이제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 전매 제한도 해주겠다 하면서 청약 열기가 조금 살아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뭐 대출도 좀 약간 일부 풀어준 것들도 있고 규제 지역들도 다 해소를 하면서 여러모로 그런 정책들 때문에 좀 된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를 하게 되니까 풍선 효과의 반대 효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풍선 효과 때문에 서울이나 이제 이쪽에서 청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아니 다시 서울이랑 수도권을 풀어주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청약을 하러 가다 보니까 지방은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은데 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양 연기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요즘에 시행사들, 뭐 건설사들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건설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건설을 하는 쪽에서는 이 분양을 하려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하나 공사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을 안 해가지고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아파트 분양 실적을 보면은 2019년도, 20년도, 21, 22, 23을 보면은 23년도가 확연하게 적습니다. 확연하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공급량도 같이 급감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을 안 하니까 분양을 안 하니까 당연히 미분양도 좀 줄어드는 거죠. 자, 거기다가 미분양 리스크 대형사도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한다 해가지고 이 조사 시점에 따른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인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 초에는 좀 분양을 하지 않겠어요라는 게 한 5만 4천 호가 있었는데 실제로 5월 달에 해보니까 저희 안 했습니다. 거의 4만 호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미룬 거죠.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언제? 5에서 12월로 밀거나 아니면 아예 미정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룰 수 있다면 어떻게든 미루고 있는 게 지금 분양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미루는 곳들 있죠. 지금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하면 그냥 분양하자라고 하는 곳들만 분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는 준공을 하고도 미분양. 그러니까 물건을 다 만들었는데 아예 안 팔린 케이스입니다.
이 그냥 미분양은 짓고 있는 와중에 짓고 있는 도중이니까 언제든지 팔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이 악성 미분양은 준공을 다 해서 이제 집을 다 완성했는데도 미분양인 거예요. 요거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짓고 있는 와중에는 미분양으로 떴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지어지는 상황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미분양은 당분간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좀 데이터로도 보면은 월별 착공을 보면 이게 21년, 22년, 23년도 대비해서 유독 적어요. 거의 착공을 안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3년도는 지금 뭐 수도권 지방을 봐도 착공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뭐 분양 시장이 많이 죽은 것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건설 자재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어가지고는 좋은 가격에 팔지도 못하지만 짓는 비용도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든 안 짓겠다. 안 짓고 좀 시간을 좀 지내보자. 그러면 물가라도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좀 분양가를 좀 높일 수 있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냐 하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비 다툼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이 공급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특정 단지의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게 여기 단지에만 문제는 아니고 모든 거의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짓고 있는 와중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막 지연되기도 하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입주는 하죠. 근데 공사비는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뭔가 시한폭탄을 들고 계속 가고 있는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막 25%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조합들은 막 시공사를 막 바꾸겠다, 해지하겠다 막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해지하면 다음에 어떤 뭐 방법이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공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비 인상은 뭐 마찬가지인 거라서 실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다 연기되거나 막 지연되면서 어떻게든 협의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나마 좀 규모가 있거나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다행입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입지가 안 좋은 데는 아예 시공사가 나서지도 않고 있는데 뭐 여러 지역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해도 막 입찰을 안 해요. 입찰을 안 하고 한 군데만 들어온다거나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뭐 더 작은 가구 수가 아예 작은 곳들은 정비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미분양도 많은데 공급 부족도 걱정하는 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당장은 지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을 해소해야 되는 것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데 당장 또 착공도 너무 안 하고 인허가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또 공급 부족이 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 거냐? 라면서 지금 이게 말이 돼?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22년도가 그만큼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공급이라는 건 한 3년이 걸리는데 금리가 뭐 0.5에서 5.25까지 1년 만에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부셔버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응이라는 것도 정신 없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이쪽에서는 이게 터지고 저쪽에서는 또 저게 걱정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준공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원래도 공급이 부족하긴 했지만 향후에 더욱더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공사들과 계속 협의도 안 되고 있고 뭐 인플레 때문에 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시공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고 그리고 하고 있는 곳들도 멈추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뭐 요즘에 이슈이긴 하지만 이 인구 감소는 사실 지방에 해당되는 거고 수도권은 오히려 이 지방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공급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분양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공급 부족 대책도 같이 필요한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방과 수도권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은 대규모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서울에 막 청약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인구도 감소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뭐 미분양이 막 7만 채, 막 6만 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해결을 안 하면 분명히 저기서 이제 기업들이 또 무너질 것이고 그럼 무너지면 GDP의 15% 인구의 한 200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이 건설업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당장은 내가 봤을 때 저게 뭐가 문제가 있어 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저것도 해결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지방의
이상의 분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좀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가뜩이나 기업들 좀 힘들어하는데 이 기업들이 점점 더 무너지거나 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나 봐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건설 쪽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아마 최근에는 이제 더 급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것들도 높은데 이자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아마 버티기 힘든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 그쪽에서 실직들도 많이 일어나면은 국가적으로도 문제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급등 급락 둘 다 좋지 않은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를 봤을 때는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뭐 공급을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집값이 사실 지지부진할 때 공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거나 사람들이 집을 좀 사려고 하지 않을 때 공급을 많이 늘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럴 때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내비뒀다가 어느 순간 또 시절이 좀 지나가지고 다시 공급이 또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막 수요가 또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또 규제를 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정책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발 늦은 대응이 더 큰 화를 키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냉탕과 온탕에 한 발씩 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지방은 규제 완화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또 공급 대책을 같이 하면서 이쪽이 너무 또 뜨거워지지 않게 이쪽은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 둘 다 좀 섞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좀 미를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서 나중에 더 큰 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